92쪽 김소월의 접동세 볼게요. 접동세는 아마도 몇 번 접한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접동세 설명부터 간단하게 할게요. 접동세는 두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학에서 자규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적세라고 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지. 그리고 접동세는 우리 문학에서는 주로 어떤 걸로 쓰이느냐, 한을 드러내는 시로 나타나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새라고 하면 자유, 파닥파닥 날아가니까 자유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접동세는 그렇지 않아. 왜냐, 미리 얘기할게요. 이 시에서의 접동세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을 잊지 못해서 다시 나타난 새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접동새는 자기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생에 구속된 거, 얽매인 거, 그런 존재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이 새하고는 완전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접동새라고 하는 거는 한의 상징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면요, 새가 자유를 뜻한다. 지금 기억나는 시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보면 아마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새들은 신나게 날아가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김소월의 접동새에 있는 이 새는 신나게 날아가지 않아요. 왜? 동생들을 잊지 못해서 다시 태어난 거니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동생들 보고 싶어 사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얽매인 거, 구속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김소월 시인은 우리의 전통 설화라든가 전통적인 율격이라든가 이런 걸 잘 쓰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읽기에 어렵지가 않게 돼요. 봐.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접동새 울음소리를 상징하는 거. 근데 끝까지 읽다 보면 접동새의 그냥 울음이 아니라 슬픈 울음소리로 아마 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냐, 아우레비라고 하는 거는 접동새의 울음소리로 보통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느냐, 아홉 오라버니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홉 오라버니를 잊지 못해서 외치고 있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아홉 오라버니는 그냥 오빠라고 볼 수도 있고 동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오빠, 그러니까 남자 혈육은 다 오라버니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작 이렇게 했죠.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지금이에요. 진두강 가람가에 누나가 살고 있다가 지금 여기 와서 울어요. 근데 확실하게 아직 누나가 접동새라는 이야기 안 했지. 그러니까 1년에서 이야기했던 접동새는 아직은 그냥 접동새 울음소리예요. 그리고 2년에서 이야기하는 거, 누나가 와서 울어? 누나가 왜 와서 울지? 아니면 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3년에 보면 옛날 우리나라.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시는 어디서 따온 거구나, 설화를 가지고 시를 썼구나, 아니면 설화를 활용하는구나, 그런 거 알 수 있고요.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아까 여기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 나왔었잖아. 그 누나가 어떻게 됐대요? 의붓 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죽은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누나가 왜 죽었죠? 시샘 때문에. 그리고 이 삼형 같은 경우에는 네 줄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대략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형 같은 경우에는 설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말을 해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시샘에 죽었대. 시샘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4열을 봐봐요. 누나라고 불러보랴. 이게 학생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 시를 읽고 있는 말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9 오라비 중에 하나. 누나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를 아는 9 오라비 중에 하나. 근데 그 아이가 그 9 오라비 중에 하나가 누나가 죽은 이유도 알면서도 가만 들어보니까 아우레비 접동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혹시 저 접동새가 우리 누나가 아닐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혹시 저게 우리 누나 아닐까? 아니면 누나라고 부르고 싶다. 가능하죠? 시적 화자가 9 오레비 중에 하나였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야기해요? 오 불서러는 이거 함경 사투리인데 몹시 서럽구나. 이거는 누나 입장이기도 하고 내 입장일 수도 있지. 누나가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저게 누나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왜 죽었는지 다 알고 몹시 서러워요. 시세움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그래 요것 때문에 누나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접동새가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여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건 계모의 시샘 때문이야. 근데 접동새가 된 이유는 뭐예요? 동생들을 잊지 못해서지. 그러니까 이 동생들을 잊지 못한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한이에요. 이게 한으로 쌓였다고. 오죽이나 쌓였으면 접동새가 되어서까지 나타났겠느냐 이런 거 생각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4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거기 다시 세 번째 줄 시세움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자 우리래요. 앞에서는 그냥 누나라고 했지. 근데 이 시점부터는 갑자기 우리 누나라고 하죠. 독자들은 처음부터 쭉 읽어오지. 근데 이게 그냥 누나라고 불러보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우리 누나를 한단 말이에요. 독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이 시점부터 하나가 돼요. 누가? 시적 화자하고 독자하고 하나가 돼요. 만약에 비슷한 경험을 한 독자는 정말 자기 누나를 떠올릴 것이고 아니면 난 누나가 없지만 동생이 이렇게 비슷하게 죽은 적이 있다 그러면 동생을 떠올릴 것이고 그런 거 다 아니더라도 우리 누나 하면 여기 9 오레비가 곧 내가 된다고 동일시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일체화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자들이 이 시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이야.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이요. 한 단어를 괜히 쓰는 게 아니야. 왜 넣었겠냐?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시를 읽을 때는 이러한 한 단어를 소중하게 읽어줘야 하는 겁니다. 알았겠죠? 9이나 남아되던 오랩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확실하게 얘기했지? 5연에서 요게 나오죠. 접동새가 된 이유가 확실히 나와요. 그러니까 왜 접동새가 된 거야? 라고 나중에 혹시 누가 이 누나한테 인터뷰를 하게 되면 동생들을 잊지 못해서 접동새라도 되어서 보려고 다시 나온 겁니다.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야삼경은 11시, 1시, 새벽 거의 한밤중이죠. 마지막 줄이요. 이거 선생님 이거 보면 되게 슬픈데 그래서 동생을 보러 왔잖아요. 그러고 날개도 있으니까 계모가 자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한대요?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운대요. 왜 돌아다니면서 슬피 울어요? 간단해요. 무서워서 그래. 뭐가 무서워요? 계모한테 또 걸리면 또 죽을까 봐. 그러니까 죽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안 좋게 되느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것들이 슬프게 들린다는 게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슬픈 얘기밖에 없습니다. 좋게 끝난 거 없지? 시샘 때문에 죽었고
누나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고 몹시 서럽고 죽어서도 못 잊어서 태어났고 다시 나타났고 근데 그마저도 한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슬피 울면서 동생들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얼마나 슬프냐. 이 시는요 그래서 핵심은 한이에요. 알아둘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합시다. 김소월 시인은 우리 전통 율격을 잘 쓴다고 처음에 얘기했지. 우리 전통 율격은요 보통 3음보 아니면 4음보예요.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를 느껴왔기 때문에 확실히 읽기가 편해. 봐봐.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셋으로 끝나지.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끊기죠?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게 제일 편해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그쵸?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세계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부더미 시삼에 죽었습니다. 편해요. 그러면 또 궁금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음보는 뭔가요? 자, 4음보는요 시조 생각하면 돼. 시조. 시조는 글자 수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음보라고 하는 거 설명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음보는 소리의 걸음걸이에요. 한 번 숨 쉬어서 한 번 가요. 또 한 번 숨 쉬어서 또 한 번 가고요. 또 한 번 숨 쉬어서 또 한 번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3번 숨 쉬는 거지. 그래서 3음보. 여기는 시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쉬어서 3글자, 또 한 번 숨 들이셔서 4글자, 3글자, 4글자. 말의, 그러니까 소리의 걸음걸이가 4번짜리. 얘도 4번, 4번. 요거는 3번. 이게 우리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음보 개념이에요.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오늘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 가장 적절한 거는 자, 보기에서 중요한 거를 봐. 보기가 나오면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적어도 이 보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한은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 이 시와 관계 있는 중요한 한의 개념은 요겁니다. 체념해야 할 상황. 죽었잖아. 동생 포기해야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뭘로 나타나요? 접동사로 나타나요. 그러니 1번 차마 못 잊는다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 동생들의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 생긴 것 같다. 정확하죠? 자, 2번 봐요. 시샘이 시샘 변주. 이거 바뀌었잖아. 변주라고 하는데 누나의 한은 언제 맺힌 거예요? 계모 때문에 죽을 때 맺혔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의부 더미에 갈등이 깊어지게 생길 때 아니야. 3번 이거 그냥 확실해. 이별하는 심경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홀로 가족을 떠난 자책? 떠나고 싶어 떠나나? 아니지. 자체가 아니죠. 4번이요. 이산저산 떠도는 새의 모습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과 체념. 뭐요? 방황? 체념? 그럴 리가. 아니지. 5번. 야삼경에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한밤중까지도 힘들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거는 다 보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관찰자입니다. 관찰자. 누나의 생각은 우리는 몰라요.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누나의 생각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지 누나가 진짜 힘든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고. 5번은 틀린 거야. 2번 전설 차용. 애상적어죠. 애상적은 슬픈 걸 얘기하는 거야. 몹시 슬픈 거. 구체적 지명. 진두강 나왔지. 유사한 종결어미 보면 비읍니다, 웁니다, 죽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웁니다, 비읍니다 나오니까 맞는데 사실은 화자가 표면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내가 이런 거 없잖아. 물론 선생님 아까 우리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가 나왔지 내가 어떻게 안 나온다고. 4번이에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애절한 혈육 간의 정이 청각지심으로 표현된 부분은 1연에 접동, 아우레비 접동 찾으면 돼요. 마지막에 4번하고 끝낼게요. 이 시는 접동세 전사를 차용하여 죽어서도 혈육에 대한 정을 버리지 못하게 갖게 된 한을 애절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